제 이름은 데이비드 첸, 40살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AI 의료 진단 기업 NEURALSYNC를 운영하고 있어요. 2019년 창업해서 올해로 6년 차, 현재 직원 450명의 기업가치 12억 달러 유니콘 기업이 됐고, 내년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죠. 지난 6년간 저는 AI 산업의 가장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전 세계 AI 산업이 단 하나의 나라, 정확히는 두 개 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다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HBM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어요. HBM은 AI 칩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없으면 GPT-5든 구글 제미나이 울트라든 메타 라마사든 그 어떤 거대 AI 모델도 작동할 수 없죠. 그래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지난 3년간 한국을 12번 방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는 8번, 구글 순다르 피차이는 6번 방문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CEO들이 말이죠. 이건 외교 방문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순례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3년간 한국을 17번 방문했습니다. 공장도 보고 엔지니어들도 만나고 HBM 공급 계약도 체결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AI 시대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것을요. 시선을 끄는 곳은 실리콘밸리입니다. 챗GPT 같은 서비스가 나오고 수십억 달러 투자가 쏟아지고 언론이 주목하죠. 하지만 진짜 권력은 태평양 건너 한국에 있어요. 손톱만 한 칩 하나가 전 세계 AI 산업의 생사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야기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 회사는 창업 2년 차였고 첫 번째 의료 AI 제품을 출시한 직후였어요. 스탠퍼드 병원과 파트너십을 맺고 시리즈 B 펀딩으로 3천만 달러를 받았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2021년 중반 갑자기 벽에 부딪혔어요. GPU를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 우리는 엔비디아 A100 칩이 필요했습니다. 의료 영상 데이터를 학습시키려면 최소 50대는 있어야 했어요. 한 대당 가격이 2만 달러였는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없었던 거죠. 저는 엔비디아 영업 담당자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최소 14개월 대기입니다. 14개월이요? 농담이죠?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AI 기업이 GPU를 사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왜 생산을 못합니까? 공장을 늘리면 되잖아요.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칩을 설계만 합니다. 제조는 TSMC가 하고 여기 들어가는 HBM 메모리는 한국 회사들이 공급해요. 지금 병목은 HBM입니다. HBM이요? 하이밴드 위드스 메모리. AI 칩의 핵심 부품이에요. 이게 없으면 GPU가 아무리 빨라도 쓸모없어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딱 두 곳뿐입니다. 둘 다 한국 회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CEO 젠슨 황이 직접 한국 가서 물량 확보하려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AI 산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6년간 알고리즘만 연구했어요. 논문 읽고 코드 짜고 모델 성능 높이는 데만 집중했죠. 하드웨어는 그냥 사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HBM이 뭔지, 왜 중요한지, 누가 만드는지. 검색하면 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HBM은 2013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당시만 해도 시장이 없었지만 10년 넘게 투자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AI 붐이 터지면서 갑자기 전 세계가 이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저는 2022년 초 직접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논문으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2022년 3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별로 없었어요. 메모리 공장이겠지, 뭐 특별할까? 싶었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천에 도착해서 깨닫게 됩니다.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거대했어요. 축구장 60개를 합친 크기라고 하더군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안에서 시작됐죠. 클린룸에 들어가려면 완전 방진복을 입어야 했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30분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저는 드디어 HBM 생산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HBM3이 칩을 봤어요. 손톱의 절반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하는 내용은 믿기지 않았어요. 이 칩 안에 12개 층이 수직으로 쌓여 있습니다. 각 층은 24기가비트 DRAM이고 총 288기가바이트 용량이에요. 12층을 이렇게 작은 공간에 쌓았다고요? 네, 그리고 층과 층 사이를 TSV라는 수직 전극이 관통합니다. 이 전극 하나의 직경이 3마이크로미터예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이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반도체 제조가 아니라 나노 단위의 초정밀 건축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엔지니어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12년간 축적한 기술입니다. HBM3는 초당 1.15TB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해요. 이건 일반 DDR5 메모리보다 20배 이상 빠른 속도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안정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AI 연산에서는 생명입니다. GPU가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0.001초라도 지연되면 전체 연산이 멈춰요. HBM은 그 지연을 최소화하는 기술이죠. 그가 비유를 들었어요. F1 경주에서 레이싱카가 아무리 빨라도 피트스톱에서 연료 주입이 느리면 경주에서 집니다. HBM은 초당 1조 번 이상의 피트스톱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챗GPT가 1초 만에 답변하고 제 의료 AI가 CT 스캔을 실시간 분석하고 자율주행차가 순식간에 판단을 내리는 이유가 전부 이 손톱만 한 칩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세계에서 두 회사만 이걸 만들 수 있습니까? 엔지니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기술입니다. 12층을 나노미터 정밀도로 쌓으려면 수백 개의 특허 기술이 필요해요. 둘째, 경험입니다. 우리는 지난 12년간 수억 개의 칩을 만들면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불량이 생기는지 전부 데이터로 쌓았어요. 셋째, 생산 능력입니다. 이런 공장을 짓는데 20조 원이 넘게 들어가요. 미국이나 중국은 돈이 있잖아요.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텔이 HBM 만들겠다고 2021년에 발표했는데 아직도 양산 못하고 있어요. 중국 YMTC도 시도했지만 수율이 20%밖에 안 나와서 포기했고요. 이건 10년 이상의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날 저는 공장을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조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고 세계가 필요로 하기 전에 이미 기술을 완성해 놓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지금까지 그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저는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어요. SK하이닉스는 HBM사를 양산하고 있고 벌써 차차 세대인 HBM5를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AI 기업들의 CEO가 줄지어 한국을 방문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젠슨 황이에요. 2025년 9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열린 AI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젠슨 황도 왔어요. 그는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GB200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GB200은 576GB의 HBM3를 탑재했습니다. 이건 SK하이닉스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무대 뒤에서 SK하이닉스 CEO를 불러내더니 함께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했죠. 청중들이 박수를 쳤지만 저는 그 장면 뒤에 숨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지난 3년간 한국을 12번 방문했어요. 2022년 4번, 2023년 5번, 2024년 3번 그리고 올해만 벌써 3번 왔죠. 매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방문했고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왜일까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엔비디아 임원 한 명과 저녁을 함께 했어요.
그는 HBM 조달을 총괄하는 부사장이었죠. 젠슨이 한국에 정말 자주 오더군요. 와야 해요. 안 오면 우리 회사가 망해요. 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데이비드, 2025년 현재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35%, 합치면 95%죠. 나머지 5%는 미국 마이크론인데 기술적으로 한참 뒤처져 있어요. 그럼 사실상 한국 독점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올해 HBM4 양산을 시작했어요. 속도가 HBM32보다 40% 빠르고 용량은 2배죠. 삼성전자도 비슷한 로드맵이고요. 마이크론은요? 내년에나 HBM3이 양산 시작할 거예요. 이미 2세대 뒤처진 거죠. 중국은 아예 포기했고 일본은 시도조차 안 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앞으로 5년 아마 10년은 한국 독주 체제가 계속될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7년은 걸려요. 그 사이에 SK하이닉스는 벌써 HBM5, HBM6로 넘어가 있겠죠. 그래서 젠슨이 계속 한국에 가는 거군요. 정확해요. 지금 HBM 확보가 곧 AI 산업의 승패를 가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전부 한국 회사들한테 줄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죠.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겠네요. 맞아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장기 파트너십을 원해요. 그래서 젠슨이 직접 가서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공동 개발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최근 3년간의 기사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2023년 초 SK하이닉스는 HBM3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어요. 엔비디아 H100에 독점 공급했죠. 그해 SK하이닉스 HBM 매출이 6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 중반 삼성전자도 HBM3이 양산에 성공했지만 이미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선점한 후였어요. 점유율 격차는 계속 벌어졌습니다. 2025년 3월 SK하이닉스는 HBM4 양산을 시작했어요. 이건 엔비디아 차세대 칩 B200과 GB200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었죠. 그리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없이는 AI 미래 없다. 한국 AI 시대의 진짜 권력자. 실리콘밸리가 의존하는 한국의 기적. 과장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10년 전부터 계획됐다는 거예요. 2013년 SK하이닉스가 HBM1을 개발할 때만 해도 시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AI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했고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2025년 지금 그 투자가 엄청난 결실을 맺고 있어요. SK하이닉스 HBM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섰다는 소문도 있죠. 전 세계가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독점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 답을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또 한 번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2024년 말 워싱턴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으로 가는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전면 차단한 거예요. HBM도 포함됐죠. 이건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AI 발전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시도였어요. 문제는 한국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이 있었고 삼성전자도 시안에 대규모 반도체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양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2025년 초 저는 서울에서 SK하이닉스 전략기획 담당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솔직하게 물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했어요.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미국이 금지한 건 중국에 수출하지 않아요. 대신 중국 공장에서는 범용 메모리만 생산하고 첨단 HBM은 한국과 미국 공장에서만 만듭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우리는 중국 우시 공장에 20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을 잃으면 회사가 망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피로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중국이 HBM을 못 쓰게 되니까 미국 기업들이 우리한테 더 의존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도 우리를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했죠. 작년에 미국 상무장관이 직접 이천 공장을 방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미국은 한국을 칩사 동맹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켰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천문학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도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어요. 중국요? 중국은 처음엔 우리한테 압박했어요. 미국 편 들 거냐고. 하지만 금방 깨달았죠. 자기들이 반도체 만들려면 결국 우리 장비랑 소재가 필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조용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는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바로 그 기술력 때문에 양쪽 모두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를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2025년 현재 한국의 선택은 완전히 옳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상반기에만 HBM으로 50억 달러 매출을 올렸어요. 전년 대비 200% 증가죠. 삼성전자도 HBM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반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제재로 AI 칩 개발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더 극적인 건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어요. 2025년 5월 한국 정부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평택 일대에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를 만든다는 거였죠. 총 투자액이 622조 원, 미국 달러로 약 5천억 달러예요. 그중 절반 이상이 HBM 같은 첨단 메모리 생산에 집중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용인에 HBM 전용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평택에 차세대 반도체 시설을 확장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8월 용인 신공장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젠슨 황도 왔고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도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한국 대통령도 직접 연설했죠. 대한민국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겠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10년은 더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젠슨 황과 짧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한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리스크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기술도 최고고 생산 능력도 최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계속 혁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벌써 HBM5를 개발하고 있어요. 2027년 출시 예정이고 속도는 HBM4보다 2배 빠를 겁니다. 그럼 격차가 더 벌어지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 같은 AI 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하거든요. 한국이 그걸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고 계속 혁신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지금 전 세계 AI 산업을 떠받치고 있었죠. 2025년 10월 현재 전 세계 HBM 시장 구조는 명확합니다. SK하이닉스 60%, 삼성전자 35%, 마이크론 5%, 한국 기업들이 95%를 점유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기술 격차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HBM4를 양산 중이고 2026년 출시 예정인 HBM5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HBM5는 초당 2TB 이상의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비슷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론은 올해에야 HBM3이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2세대 뒤처진 상태예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 격차를 좁히는데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지난 9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AI 시대의 공동 창조자입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니에요.
실제 숫자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2025년 생산하는 H100, H200, GB200 칩 전량에 한국산 HBM이 탑재됩니다. 구글 TPU B6, 아마존 트레이뉴미,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아도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 NEURALSYNC의 경우를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현재 200개 병원에서 AI 진단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연간 50만 건의 검사를 처리하고 있어요. 2024년 조기 위암 발견율이 42% 향상됐고 FDA 승인도 받았죠. 이 모든 연산이 SK하이닉스 HBM32가 탑재된 엔비디아 H100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투자 계획도 구체적입니다. 2025년부터 2045년까지 622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이 중 절반 이상이 HBM 같은 첨단 메모리 생산에 집중됩니다. SK하이닉스 용인 신공장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완성되면 현재 글로벌 HBM 생산 능력의 50%를 담당하게 돼요. 삼성전자 평택 확장 공장도 2028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향후 5년간의 전망도 분명합니다. 글로벌 HBM 시장은 2024년 150억 달러에서 2030년 7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요. 연평균 성장률 36%죠. 그리고 이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계속 점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챗GPT를 사용할 때,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때, AI가 의료 진단을 할 때, 그 모든 순간에 한국에서 만든 HBM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AI 시대의 심장은 한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집념,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